자, 그다음에 이제 짚어볼 게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하면 사실은 요즘 국제적인 통계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다른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창피한 수준이죠. 어느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OECD 국가, OECD 회원국에서는 뭐 맨 밑이다, 맨 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참 소홀하게 취급받아왔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낮다 보니까 확대 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동안은 그 OECD에서 꼴찌인 그 통계치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통계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각열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래도 좀 덜 나쁜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 그런 통계치들은 수정이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통계치는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하고 있고요. 초기에 지금도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에너지 세 가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하고 그다음에 석탄, IGCC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신에너지는 제외하고 해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폐기물 소각도 그러니까 IEA, 그러니까 OECD에서는 그거는 재생에너지로 치질 않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지난 정부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직까지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2%, 3%에 있던 게 지금은 한 7%까지 올라갔으니까 양적으로는 급증했죠.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사실은 이거는 좀 그렇죠.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와 위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OECD 회원국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균이 17%인데 두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최소한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느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 속도가 이거 갖고는 2030년, 2050년 대비하기는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반을 다져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산업화가 되고 기초가 마련이 돼서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생태계는 이제 시작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다른 석탄 산업이라던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중이 낮아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 10년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그 트렌드들이 산업화 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이런 산업 정책들이 안 받아들여졌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돈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한전이 아시아 다른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지을 때 결국에는 그 석탄 발전소를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결국엔 금융권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이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조금 더 가치지향적으로 조금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더 고민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이게 돈이 들어가도 수익률은 낮아도 이것이 사회적 가치와 어떤
그 환경적 편익이 크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돈이 더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줘야 제가 볼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국제금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가치지향적 투자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과거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달리 보면 또 앞 단계에서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돈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시 또 정치의 책임이거나 정책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빠르게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이제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어떻게 보완이 되던가 뭐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RE10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BAM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탄소국경 조정세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화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오는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털을 잘 닦아줘야 된다. 그 털을 닦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거기에 더 많은 R&D 자금과 금융 지원과 정책의 여러 가지 그 규제와 어떤 제도가 같이 돼줘야 이게 이제 털을 닦고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움트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어떤 관심이 소원해진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마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슨 굉장한 비리를 갖고 있거나 엄청난 환경 훼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지 또는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유리한지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보급이 될 때는 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돈이 생긴다라는 초기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지에 조금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곳에도 지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훼손되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치 산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 계속 법과 제도를 바꿔갔고 보완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아주 없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아까 그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기반 중에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효과, 장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구돼서 정책의 참고 자료를 이렇게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다든지 또는 그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된다든지 사회적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세밀하게 많이 분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연구들은 거기 그 애경련에서 하는 게 맞죠? 초창기에 저희가 그러한 분석을 요청받기도 했고 그걸 하려고 그랬고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이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잘 구축이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급 위주로 가게 되면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계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단지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어 왔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다원화돼야지만 그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이슈는 풍력 발전,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몇 곳에 해상 풍력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미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풍력이다.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고정식,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빌트인으로 하는 게 있고 부유식 해상 풍력. 물론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기술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이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거는 이제 다원화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들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